변호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논리를 배웁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배우고 사실 승려들도 많이 배우고, 예,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비밀리에 배울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뭐 클래스에도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이 문제되고 있다 싶으면 나하고 연락해서 1대1로 배워요. 돈이 더 들죠. 1대1로 나는 가르치나 5명 클래스를 가르치나 똑같으니까 5명 클래스 배울 때 되는 맞은 수업료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근데 독선생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손에 쥐락펴락하는,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당히 집어넣는데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쥐락펴락하는 건 좋아요. 그죠? 그냥 나쁜 의미로 쥐락펴락하면,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는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악마 다 죽여버리면 천사만 남을 줄 알죠? 천만에. 이 세상은 반은 봐요. 손이 이쪽은 앞쪽이고 뒤쪽이잖아. 앞쪽이 뺨 때리니까 손바닥 없애버렸어. 손이 존재합니까?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손은 앞과 뒤가 같습니다. 막 그놈들이 잘못한다고 천멸시키면 혼자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존해야 돼요. 하느님도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도 다 다를 수 있지. 모여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라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그 종교 발생지 아닙니까? 똑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같은 종교. 그러면서도 서로 죽여. 도저히 나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잘못 믿으니까 그렇죠.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이? 이쪽으로 해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종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념이 종교인데 잘못된 신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게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 한국에도 이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좌우간 모든 여자들은 목사가 하느님이니까 목사님하고 다 한 번씩 자야 된다. 그런 종교도 있는데 수십만 명입니다. 그게. 거기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걸 알면 왜 못 빠져나옵니까?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울에서 좀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있죠? 막 그 전번 그 정권 때도 막 그러고 맞서고 하다. 그 목사님은 거기 한 700~800명 된다는데 다른 사람 생각했을 때는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신도들은 변함이 없고 그 속에는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먼저 내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암시에 의해서 들어가면 그 암시를 한 사람이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글쎄 그분이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자기 어렸을 때 어려울 적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최순실이에요. 최순실은 원래 최태민 최순실 아버지가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은 죽었는데 언제 최태민 씨가 박근혜를 만났냐면 유병수 여사 죽고 나서 슬픔에 빠졌을 때
연락해서 한번 만났답니다. 2시간 정도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빠진 거예요. 최태민한테. 우리가 생각에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뭐 이단이다 어쩌고인데 그 사람은 내가 생각에는 유능한 최면술사입니다. 최면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유능. 이게 꼭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태어나면서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고. 2시간 만났는데 말에 어떤 들리는 말에는 유경수 여사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냈답니다. 거기에 20살짜리 박근혜가 한번 넘어간 거예요. 유경수 여사의 육성으로 얘기를 한 거야.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의 시해를 당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10여 년 동안 다 뽑는 것 해주고 다. 최태민이 아들, 딸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한 딸이 최순실입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거의 천재, 나 가까워. 그리고 아버지 능력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을 평범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말을 만들어낸 게 최순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이가 사실은 진짜 대통령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공적으로 일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죄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됐을 적에 되기 전에 형제들하고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형제들하고 얘기할 적에 자기 지만이 그 동생하고 얘기할 때인가 야 내가 최면에 걸린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한번 했답니다. 그걸 내가 읽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 것이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소리를 생각했을 때, 물론 아까 최면을 건 사람이 풀이하는데 풀 수가 없고,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풀어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생각했더니 방법은 있더라고요. 방법이 뭐냐면 컴퓨터 리셋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컴퓨터를 리셋 싹 지워버리고 새로 까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까지도 싹 지우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 까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려면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돼. 나 이런 거 같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싹 지우고 새로 까면 되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도 않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좀 모양이 안 좋게 끝나게 됐죠. 어쨌든 암시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암시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쓴다 그것입니다. 먼저 시간에까지는 대개 학습, 빠르게 읽기, 기억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목표 달성, 어떤 목표가 있을 적에 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달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달성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달성을 위한 암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문제는 이제 집중력이야. 어떤 하나의 상황에 계속 파고들고 또 내 마음을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일. 대개는 마음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앉으면 이거 안 되는가 봐. 또 다르게. 그것도 안 되네? 또 이쪽으로 가.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다가 평생 지나는 거야 그냥. 하나에 이르는 길은, 목표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목적이라면 반드시 가는 길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출발했다면 꾸불꾸불해서 가는 길도 있어요. 뺑뺑 돌다가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가는 길을 택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러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목표만 분명하면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다가도 그 목표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시간 문제지.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해도 돼요. 나의 집중력 증진이나 기억력의 증강, 기억력 향상, 그리고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누가 잘하고 싶지 모르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배운 걸 다 기억하고 싶지 기억이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기억하려고 수십 번 읽어도 잘 안 돼요. 잠재의식이 문제니까.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집중력의 증진이나 기억력의 증강,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러닝 마인드 컨트롤, 학습, 최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 그냥 마인드, 최면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써요. 그거나 똑같은 씁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조절한다 해서 심리 조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아직 적당한 어떤 말이 최면 대신에 생겨나지 않았어요. 대개 마인드 컨트롤, 한국에서는 뇌새김이라고 어떤 사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어봤죠? 뇌새김. 뇌가 소처럼 되새김한다, 반복한다, 그 소리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최면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들 다 쓰니까 그걸 그렇게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바꿔 쓰지만 결국은 그 소리입니다. 힘노테라피, 그 소리, 힘노시스, 그 소리입니다. 기술을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건 잠재의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집중력 증진, 기억력 증강, 학습력 향상을 위해서 능숙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잠재의식에 명령한다. 어떻게? 나는 나의 학생 생활 동안에 또는 공부하는 동안에 강의하는 동안에 이를 학습 훈련에 또는 기억에 아주 유용하게 집중력에 좀 바꾸면 돼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내가 배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학습하면, 공부하면 평소에 얻었던 성적보다도 최소 10% 이상 상승된 성적을 준비할 수 있다. 10% 이상이라는 건 최소치요. 100% 그러면 또 자기 능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00%란 말보다는 10% 이상 그러면 100%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집중력이, 기억력이, 나의 집중력이, 나의 기억력이, 그리고 나의 학습 능력이 아주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매우 잘할 수가 있다. 공부를 해도 좋고,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 업무를 잘 볼 수가 있다. 이 업무를 잘 파악해서 볼 수가 있다. 업무를 잘 해나가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짓이나 하고 잘 못하고 그러면 봉급 주면서 좋아하겠어요? 그 주인을 마음에 맞도록 목표 달성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여기다 명령을 해요. 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전진한다,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주인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 좋은 평을 받아야 승진도 하고 봉급도 올라가죠. 특히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2년 있으면 뭐 한 단계 올라가서 봉급도 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장, 과장 그런 의미가 이제 거의 회사에 없어지고 전부 팀으로 만들어져요. 미국도 내 아들이 저기 LAC에 근무하고 있는데 과장이냐 계장이냐 어느 직급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자냐 뭐 부책임자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국장 이런 건 있습니다. 맞아, 경찰국장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내부에는 그렇답니다. 그렇게 일에 따라서 다 정해놨어요. 그 일을 잘 해내면 승진할 때, 여기서 승진하는 거 보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승진되는 게 아니라 그 단계마다 승진 시험을 쳐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10단계 내가 10급에 있다. 그러면 11급에 가야 하는데 11급이 한 사람이 모자라. 또는 앞으로 내년 가면 5사람이 모자라게 생겼어. 그러면 광고를 해서 뽑아요. 시험을 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순위를 매겨놓습니다. 그럼 빈자리 순서대로 들어가. 꼭 순서대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인터뷰했을 적에 예를 들어 경찰국에 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국에서는 일주일 내내 나와야 된다.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근무해야 돼요. 거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다른 곳에는 뭐 일주일에 4번 나가거나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주일 내내 나가기 싫은 사람은 거기 안 가고 거기서 뽑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임용되는 것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아주 향상된 성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는 나의 집중력이, 기억력이, 그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가 뭘 잘 외울 수가 있어서, 무슨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가 이제 내가 셋을 세면 이미 배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 작동해서 나는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향상되고 학습 능력도 아주 향상되어서 공부하는 내용이, 내가 맡아있는 업무 내용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잘 정리되어 기억된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는 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둘, 셋 하고 최면에서 깨어나서 일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출근해가지고 지금 이게 반 페이지 뒤지만 이것을 말로 하려면 1분쯤 걸리겠죠? 근데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1분도 안 걸려.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나는 일한다. 내 잠재의식이 잘 도와줄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 우리가 어디 가면 이 종교인들은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기억력이 나는 향상되고 내가 오늘 기분 좋게 다른 사람과 대할 때도 잘 상담해주고 이 회사를 위해서 많이 이러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암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다면 그건 그 시간은 그냥
죽은 시간이에요. 일단 생각은 해야 돼. 와서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그 능력을 10% 이상 발휘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10% 이상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100을 얻은 사람이 100열, 참 100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120, 130을 할 수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자기 최면 속에 들어가서 암시를 하면, 그러면 왜 암시를 안 합니까? 암시를 해야지. 그렇다고 암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조금만 배우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암시를 이용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내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평균 10%보다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나는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암시, 그렇죠? 암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집중력은 증진시킬 수가 있고, 나의 기억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나의 합숙 능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나는 능숙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학업을 수행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도 없다. 뭐 20%다 해도 좋고, 20%다고 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 이상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20%로 향상된다. 그건 더 향상될 수 있는데 20%까지만 되기 때문에 암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오늘 우리 이 비즈니스에서 달성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정확히 그 목표 개수가 오늘은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달성한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암시를 하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100개를 해야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거지, 생각지도 안 했어.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근데 100개가 된다. 그럴 수도 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은 생각한 만큼 작동하니까. 생각한 만큼. 그래서 생각은 상상입니다. 생각은 그야말로 생각인데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죠. 생각이 상상이고. 그래서 상상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상은 꿈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2004년에 우리가 해서 사랑에 올라갔을 때도 꿈은 이루어진다. 온 백성이 막 선수단이 모였을 때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글자로 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한국 사람들은 다 어쨌든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하고 대항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안 이기면 얼마나 비난받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축구니 야구니 다 이겼잖아요. 아시안게임에서. 이기니까 뭐 군대도 면제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다른 약체한테는 또 져서 금메달 안 가고 떨어지는가 했더니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일본을 이길 꿈, 중국을 능가할 꿈,
중국은 우리 보고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라고 얕보지만 우리는 중국을 얕보고 있어요. 어떻게 얕보냐? 중국 사람들 보고 우리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국제학교니까 뭐는데 떼놈이라고 그러지. 일본 놈, 떼놈, 양놈, 소련 놈 그러잖아요. 네 개 국가한테는 놈자를 붙입니다. 우리 주위에 딱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소련 놈, 떼놈, 중국 놈, 일본 놈 그렇게. 근데 영국 놈이라고 합니까? 영국 사람 그럽니다. 프랑스 사람 그러지 거기에는 놈자를 잘 안 붙여요. 약한 나라 거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목표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저 위에 있던 여진족이니 금나라 이쪽 다 망했잖아요. 지금 민족 자체도 없습니다. 원래 여진족이나 금나라 민족이 다 우리 종족입니다. 근데 국가 자체가 없어졌어. 일시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고 몇백 년 동안 통치도 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국이라고 뻑이지만 자기들이 다스린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에.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전부 타민족이 다스렸어요. 지배를 받았어. 그런데 우리 조선 땅, 우리 한반도는 계속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가는 거예요. 그 몽골, 지독한 몽골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도 고려만은 속국으로만 했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민족이 같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 놈한테는 우리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얼마나 수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 복습, 시험 준비 시켰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유치원도 다닐 거 아닙니까? 내 딸이 한국에 있다가 30살쯤 돼서 여기 왔어요. 도저히 혼자 놔두기가 그래서 여기서 결혼했는데 37살쯤에 했어요. 보통 요새 40 가까이 가서 다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를 낳아서 요새 그것이 6살쯤 됐는데 온통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가정살림이 계획에 집중되어 있어. 유치원 데려다 줘야지, 뭐 어쩌야지, 뭐 전부 거기에. 그렇게 온통 100%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썽은 안 부리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내가 듣기에는 여기 유치원에 좌우간 여러 민족이 같이 다니는데 한국 애들은 별로 없다고 그래. 거기를 이제 어디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것이 원래 어렸을 때 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말은 잘해. 근데 이 말이 언어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될까? 그랬는데 걔들은 빨리 돼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제일 개부장이에요. 그 반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늦게 오면 요래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개부장이라도 오히려 그게 낫다. 기죽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듯이 개부장이다 아니다 그 학교에 있을 때의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또
또 여기서 어떻게 해주고 온통 거기에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똑같이 다들 잘하려고 하거든요.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좀 잘하게 하려면 문제는 내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공부라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과 시간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나 또는 우리 아들, 딸이니까 뭐 더 이상 변화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 다음에 시간은 24시간 중에 얼마를 투자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어요. 결국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선생님은 열심히 선생님을 하시고 있다. 열심히 않더라도 그 선생님은 변화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결국은 시간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사당 오락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4시간 자면 당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잠을 줄여라 그 소리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아무리 잠을 줄여봐도 24시간 중 4시간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24시간 것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4시간이라는 걸 한정돼 있다고 딱 생각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루가 24시간입니까? 나는 그렇게 반문해요. 왜 하루가 24시간입니까?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컴퓨터에서처럼 창을 여는 거예요. 우리 머리도 똑같아요. 잠재의식의 창을 여러 개 열어서 다 작동하게 해놓고 내가 자면 시간이 늘어나죠. 나는 5시간을 잘 거야. 그동안에 잠재의식이 수학 공부를 복습한다. 그런다면 잠재의식은 안 자고 4시간, 5시간을 공부하니까 결국 나는 29시간 공부한 거나 같이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창을 여러 개 열 수도 있고, 또는 평소에 공부 시간에도 나는 지금 영어를 공부할 거다.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학을 내 잠재의식은 복습한다 라고 명령하면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것이 20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마다 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48. 근데 배로만 늘어나냐? 안 그렇습니다.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1시간 공부한 것을 10분 동안에 복습한다. 그러면 10분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은 6시간이 되는 거고.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학습, 복습, 시험 준비를 시키는 기술입니다. 자,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일단 기뇨할 때 써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최면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최면 속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 평소보다 빨리 읽을 수 있다. 이완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완되면서 나의 머리는 매우 빨리 회전하고 나에게는 공부하고 있으면서 무기력해진 일이 전혀 없다. 읽고 있는 내 움직임은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책장을 넘기는 내 손의 움직임도 빠르다. 노트를 정리할 때도 빠르게 분명하게 쓴다.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골라내 주기 때문이다. 내가 노트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때 나의 늘
브레인 활동은 최고조에 이른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공부를 하든지 다른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럼 잠재의식이 학습 복습을 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공부한 내용을 계속 복습하라, 외워라 그러면 계속 외워요. 나는 잠을 잤지만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다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잘 작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강화로, 집중력, 아까 얘기한 건 이제 복습이고, 지금 집중력이 있어야죠. 나는 집중력이 없어. 뭐 하게 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 공부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 많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암시가 여기 있습니다.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공부하면 주의가 모두 공부로만 집중되고 결코 정신이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가 공부한 것 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공부에 깊이 몰두하며 지금 한 공부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의 잠재의식이 도와준다. 누가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하기 싫지. 재밌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암시하면 잠재의식은 거기에 집중해서 내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부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집중한다. 나의 잠재의식이 그 지식을 흡수하고 완벽하게 기억해준다. 시험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암송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공부한 것을 모두 잘 생각해낼 수 있으며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쓰거나 발표할 수 있다. 시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번은 학습 시간에 공부할 적에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 빨리 책을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것을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하는 것이고, 집중력 강화는 공부할 적에 다른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은 안 들려요.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도 기억이 안 나죠. 안 들리니까. 그러나 집중력 강화 이 암시를 하게 되면 잠재의식이 다 저장해 놔. 그래서 필요할 적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먼저 얘기했듯이 양날의 칼,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의술에 쓸 수도 있고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정치에 이용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는 공부에 이용한다. 그런 공부에 이용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과 복습, 시험 준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부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가 24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24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24시간이 30시간도 될 수가 있고 쓰는 데 따라서 100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쓰는 목적을 잘하면 뭐 몇백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10분 동안에 복습한다. 하나, 둘, 셋. 그런다면 10분이 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6번 복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2, 6, 12, 12시간을 1시간에 공부하는 셈이죠. 그렇게 따지면 시간을 제한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우리 윈도우를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10개도 열 수 있잖아요. 음악의 윈도우, 금방 보여준 저런 영화 같은 윈도우, 지금 공부하는 이런 윈도우를 여러 개 열어서 다 여러 개를, 10개를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수학 시간 윈도우, 영어 시간 윈도우 다 열어놓고 공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몇 시간의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수월하게 학습과 복습,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쓸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비법, 기술 또는 요령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시간을 별 소비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잠을 안 자고 얼마나 힘든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렵게 달성하느냐 쉽게 좋은 마음으로 달성하고 할 수 있느냐 했을 적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학습 시간의 단축을 위한 함수를 다시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간 단축이란 내가 집중하고 집중력이 증가되면 평소보다 빨리 읽는다. 그러니까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읽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느냐, 한 줄씩 읽느냐, 한 패러그래프를 읽느냐, 한 페이지를 한 번에 읽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한 페이지씩을 보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한 번에 한 페이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빨리 읽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원래 공부할 적에 목표를 세웠어요. 다른 사람보다 3배만 빨리 읽을 수만 있으면 나는 왜 그러냐면 원래 처음에는 박사학위 쪽에 처음에는 그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9시까지 가르치고 학교 앞에 집이 있었습니다. 와서 9시에 밥 먹고 잠들고 나면 3시쯤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3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3시부터 출근하기까지 아침 8시까지 그 사이가 4시간이에요. 식구들도 잠들어 있고 가장 조용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8시에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나처럼 현직에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할 시간이 없죠. 많이 있어봐야 새벽에 4시간.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은
16시간, 20시간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16시간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4시간밖에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면 내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4배를 저쪽에서 더 공부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책을 읽는데 3배 빠르게, 다른 사람보다 3배 빠르게 읽을 수 있다. 모든 걸 이해를 하면서 그 목표를 세워서 훈련을 무지하게 했어요. 지금도 빨리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시간밖에 공부 안 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만큼 내가 따라갔어요. 나는 돈을 벌면서 식구를 먹여 살리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 4년 걸릴 때 5년, 6년, 7년, 8년 걸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 4년 걸릴 때 나도 4년 걸렸습니다. 이 빨리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보다도 시간을 많이, 다른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나는 하루가 34시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10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죠. 4시간 빼고 10시간은 보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은 이와 같은 지금 여기 써있는 암시.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아까 저기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니까 팔도 저절로 올라가고, 그냥 무아지경에서 과음을 지르면서 막 우리가 보기에 발광하는, 발광이라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희열입니다. 희열, 기쁨. 그렇듯이 깊은 초면 속에서 최면으로 들어가는 건 내 스스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까처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훈련만 하면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 평소보다 빨리 읽을 수 있고 이완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머리는 빨리 회전하고 공부하면서 무기력해짐이 없고 읽고 있는 눈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빨리 읽으니까 책장을 넘기는 손 움직임도 빠르고 노트를 정리할 때도 빠르게 글씨를 쓰고 분명하게 쓰고 빠르게 쓰면서도 그것은 나의 잠재의식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잠재의식 능력은요 굉장합니다. 내가 암시하는 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하고 깊은 초면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을 때 나의 뇌는 최고조에 오른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면 막 뇌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중에 이제 시험을 치거나 또 선생님이 발표를 하라고 할 때 발표를 하거나 하는 것이 그때 보면 알 수 있겠죠. 나도 모르게 조리 있게 잘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외운 것 같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아는 소리가 나옵니다. 잠재의식에서 하는 소리니까. 집중력 강화도 잠재의식 속에서 공부하면 주의가 공부로만 집중되고 결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부하는 데만 기울을 기른다. 이러한 암시, 집중력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공부를 할 당시에는 나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화장실에 갈 생각 없어요. 공부 끝나면 이제 가는 거죠. 복습할 때도 자, 지금부터 5분 동안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하나, 둘, 셋. 5분 동안에 복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실제로 1시간 지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분밖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5분 남았어. 5분 후에 시험관이 시험지를 가져올 거예요. 뭐 취직시험이든 뭐 공부든. 그럼 5분 동안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나. 다른 책을 봐봐야 뭐 한두 페이지밖에 못 봐요. 차라리 책을 딱 덮어놓고 눈을 감고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나는 5분 동안에 이 책을 복습한다 하고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5분 동안 그 시험관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잠재의식에서는 이 책을 팔팔팔 넘기면서 다 복습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시험지를 작성할 적에 문제를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나. 책이 몇 페이지에 있었지 하고 그 페이지까지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어떤 책이 있으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외운다 하더라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공부하는 건 그 책만 보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열심히 잘 외워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복습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남처럼 놀고 남처럼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친구가 논다. 노는 동안에 아까 복습한 그 책을 내 잠재의식 복습한다. 그리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문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느냐가 문제지.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아주 이 간단한 거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직접 써도 좋고 이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기억해서 또는 뭐 아는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 훈련도 있고 자면서 복습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자, 요것은